사실 여러 가지 전기차의 단점과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은 비용의 절감도 있겠지만 분명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과연 맞을까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전기 어디서 오는데? 발전소에서 만들잖아. 발전소에서는 뭐 어떻게 만드는데? 발전소도 결국엔 석탄으로 만들잖아. 결국엔 내연기관이나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나 둘 다 사용하고 있지 않냐?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좀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에서도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미래를 같이 봐야 돼요. 전기차가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지금과 동일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냐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연기관은요. 비어 있어요. 연료통이요. 그리고 연료통에다가는 우리가 각자 알아서 가솔린과 디젤을 넣는 거죠. 그럼 이걸 태우는 겁니다. 우리 지나가는데 길거리 저 옆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솔린 막 태우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왜 거기다 태우세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잖아요.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특히 디젤차 DPF도 있고 여러 가지 배기가스 저감 장치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어느 날 제가 보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 차들은 다 지금 안에서 뭔가 불을 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우리는 내버려 두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의 전기를 만드는데 화석연료를 사용하죠. 근데 그 화석연료를 어디서 만드느냐? 개별적으로 여기서 지금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떼갖고 전기를 만드는 것 자체 여기서 하고 있느냐? 아니죠. 발전소에서 합니다. 그 발전소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탈황 상태로 만들어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도록 최고의 효율과 환경오염을 최소로 줄이기 위한 모든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당연히 있겠죠. 이산화탄소 포집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100% 된다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개별 자동차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효율도 더 높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걸 운송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있지 않나. 배터리로 이제 저장하는 과정에 손실이 있잖아. 배터리를 만드는 데도 있지 않냐. 이거는 일회성이냐 아니면 계속 운행하는 내내 발생하는 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배터리를 지금 만드는 그 과정에서 배터리 광산 주변과 수많은 오염물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랑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배터리도 더 안전하고 고효율에 그리고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유럽 쪽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석탄 발전, 천연가스 발전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전환 기술을 우리나라는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다. 폐기물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안전한 거야 땅땅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환 기술로서 일단 지금 화석연료 사용을 확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허용하자라고 기조를 잡았고 EU도 사실 일부 물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일단 요 도움을 좀 받자. 좀 비싼 이자를 내고서라도 좀 쓰자라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원료를 캐고 가공하고 나중에 이제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까지 다 따져봐도 심지어 기본적으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계속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핵융합까지 가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발전 방식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많이 하고 있죠? 풍력 발전 많이 하고 있죠. 그거로 과연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유럽은 해요. 유럽은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1차적으로 무조건 따라갈 수 있다. 우리가 그냥 쫙 하고 나면 전 국토에 어떤 태양광 패널을 깐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환경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좀 사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개별적으로 연료통에다가 가솔린과 디젤을 넣고 연료 그 엔진에서 태워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과 낮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가지고 같은 주행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비중이 올라갈 거잖아요. 우리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환경보호에 도움은 된다고 봐요. 뭐 예전에 내연기관은 배출하지 않는 어떤 중금속을 배터리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더라. 있을 수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 업체도 그 관심을 가지고 또한 감시의 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환경 단체에서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냐 개선이 가능한 문제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출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배터리와 전기 생산 과정의 환경 오염 고려해야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개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불매를 하든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하든 아니면 정부가 그걸 하든 규제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점 더 깨끗하고 청정한 방식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끗한 그리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구매를 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배터리에 열화가 오죠.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의 총 용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수명도 정해져 있어요. 이걸 폐기하게 될 때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그것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발전소에서 만드는 그 수많은 전력들을 계속 활용을 해서 소비를 해야 돼요. 심지어 발전소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도 문제가 돼요. 어느 정도 소비되는 전력과 맞춰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전소가 마음대로 그냥 돌렸다 껐다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발전량이 있을 때는 그걸 어디선가 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장해 놓는 장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저장 장치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평균적으로 발전소가 적고 만들어내는 양이 적더라도 대신 24시간 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태양광 발전의 경우 24시간은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피크 타임에는 저장 장치에 들어있었던 전력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그 남는 전력, 잉여 전력이 많을 때 저장 장치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그걸 구매해서 그걸 통해서 무언가 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따라하시라는 건 아닌데요. 지금도 중국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잘 오픈마켓 들어가 보면 이런 폐배터리를 팔아요. 새 거보다 훨씬 쌉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폐배터리들을 저렴하게 사서 그걸로 자신의 어떤 걸 뭐 만들어냅니다. DIY를 해요. 자동차에 쓰기에는 성능이 떨어졌고 자동차에 쓰기에는 최저 충전 용량도 좀 저하가 되었고 그래서 뭐 밀어줄 수 있는 전력의 양도 한계가 있어서 방전율도 한계가 있게 됐고 그래서 폐배터리가 됐지만 그걸 재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폐배터리도 당연히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활용을 할 겁니다. 문제는 그 재활용한 배터리들조차도 거의 다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한 번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나오겠죠.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에 굉장히 많은 로켓들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중에 저 로켓의 잔해들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우주 쓰레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수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처리해 갖고 다시 새 배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할 것이고요.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기차는 환경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전기차의 방식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어떨까요? 수소는 청정연료가 많습니다. 수소차라고 하는 건 수소를 태우는 게 아니고 태워도 청정이지만 수소 연료전지잖아요. 이건 하나의 어떤 단점이 있어요. 수소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수소를 미리 만들어 놔요. 어떤 방식, 전기 분해 방식을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내요. 그레이 수소 말고 아예 그린 수소, 블루 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잘 보관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그거를 연료전지에 투입하면 이게 바로 연료로 사용해서 전기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 대비 수소는 너무 적습니다. 수소 경제 인프라가 완성 단계에 가면 아주 효율이 높고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수소차는 심지어 돌아다니면서 공기 청정 시스템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항상 최고의 효율을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역학적인, 외교적인 그리고 어떤 기싸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의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충전소의 부족도 있겠지만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전기분해 방식을 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청정하게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수소를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손실이 있겠죠. 효율 100%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그 수소를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서 이 수소를 연료전지에 넣어서 다시 한번 전기를 만들어낼 때 또다시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니까 전기를 그냥 배터리에 충전했다 그걸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수소 방식으로 저장했다가 수소를 다시 전기를 만드는 두 단계를 쓰기 때문에 효율이 좀 더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다. 수소의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충전도 훨씬 더 빠르고 인프라가 완전하게 갖춰졌다고 본다면 또 안전한 부분들 그리고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이 10년 후에 20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건 50년 후와 100년 후에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을 것인가를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전기차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지금은 당연히 연료비도 저렴해서고 앞으로도 저렴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경 때문인 게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요. 이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석유가 50년 후에 고갈된다, 30년 후에 고갈된다. 근데 150년, 200년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셰일가스도 시추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새로운 유전이 발견되기도 하고 과거엔 생산성이 없어서 시추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싶어가지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좀 예쁘게 멋지게 그러니까 고성능을 가진 어떤 그런 석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완전 석유 이제 끝났다 고갈됐다 하기 전에 인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대체 연료를 찾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는 화석연료가 비쌀 거니까 기름이 비쌀 거니까가 아닌 거예요. 석유가 계속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태우는 방식으로는 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태워버리면서 사용하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있겠습니다만 환경오염 물질은 좀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문제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그만하자. 땅에 묻어 있었던 석유, 석탄을 캐서 공기 중으로 좀 뿜어내지를 말고 그냥 거기 쉬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와 석탄이 다 고갈될 때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뭔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만큼 진짜 조금씩만 정말 필요한 것만 쓰자. 거기 그냥 있어라. 꺼내지 말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꽤 많은 1인당 들어가는 보조금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건 미래의 환경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히 커다란 유전이 발견돼서 앞으로 300년, 500년 쓰고도 남을 정도의 고품질의 유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비용의 문제인 거고 그걸 쓰면 원래 그 자리에 고이 묻어 있어야 되는 탄소 화물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쓰지 않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산탄소의 배출량 몇 킬로그램 정도를 얼마나 이동하는데 배출하는 그 이산탄소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전기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편으로 아직 인프라가 아주 편리하게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타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보조금 때문도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실제 연료비도 적게 들고 너무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단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사회가 또 박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이유들은 개인적으로도 이득이 있어야 하죠.
뭐 대의를 위해서 네가 좀 불편해도 참아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강요하겠습니까? 그런 이득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거기 때문에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미래에 전기 방식으로 갈 건 너무 당연합니다. 조그마한 연소통을 모두가 가지고 다니는 거는 조금만 지나도 너무 황당하게 느껴질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폐수를 강으로 막 뿜어낸다 거르지 않고 어떤 굴뚝에서 막 이상한 건강에 정말 안 좋을 거로 생각되는 그런 치명적인 환경오염 물질을 굴뚝에서 막 뿜어낸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 굴뚝에서 나오는 거 다 수증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 무슨 이상한 뭐 이산화황 이런 거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랬어요. 굴뚝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공공 장소에서 그걸 뿜어낸다는 게. 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봐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면서 야 어떻게 애들도 있고 보행자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연소하고 있고 뭐 불장난하고 있지? 이런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허용됐던 이유는 뭐냐면 초반에 그게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초반에 차가 적었을 때 그냥 해도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환경 부담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초반에 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미래에 그것이 불가능해질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불꽃놀이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전기차로 갈 것인데 언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 같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갖고 와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알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걸 보고서 우리 제작진들과 함께 토론해서 토의해보고 어떤 것이 좋을지 결정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